안녕하세요. VB2를 이용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입문을 강의하게 된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21학번 권준호입니다. 강의 목표는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RDB와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VB2를 이용해 간단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 내용은 캐글이 영어 악플 데이터셋을 이용해 텍스트가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분류하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은 실습을 위한 구글 콜앱 계정, 그리고 캐글이 데이터셋을 다운받기 위한 계정이 필요합니다. 실습 시 VB8 클라우드 계정과 오픈AI 계정도 필요하지만 이는 실습 과정에서 API 키를 가져오는 것을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선정 동기 및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하고 이 한계가 어떤 것인지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저희가 사용할 VB8를 소개하며 실습 및 결론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제 선정을 위한 키워드로 LLM과 NoSQL이 있습니다. 최근 AI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특히 LLM 모델이 가파르게 발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통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한계점이 있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NoSQL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NoSQL 쪽으로 더 탐구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새로운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널리 쓰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포맷이 정형화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사전에 정의된 스키마에 따라 데이터를 표 형태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데이터는 행과 열로 구성되며 열마다 데이터 타입과 제약 조건이 엄격히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무결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며 트랜잭션 단위인 엑시드를 충실히 지원합니다. 또한 SQL을 이용한 범용적인 질의 수행이 가능하며 해시기마 인덱스를 통해 대용량 접근 시에도 우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RDB에 정형화된 스키마는 변경 시 복잡한 절차를 필요합니다. 테이블 구조가 수정될 경우 관련 제약 조건, 인덱스, 뷰 같은 일괄적인 재설정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시스템 가용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백 차원 이상의 벡터 데이터를 이용한 유사도 검색 및 임베딩 분석 기능을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못해 비효율적이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의 발전은 텍스트를 고차원 임베딩 공간으로 변화하는 워크플로우를 일반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문서 질의, 응답 추천 시스템 등에서 수백에서 수십 차원의 벡터에 대한 질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유사도 검색 결과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고차원 임베딩을 효율적으로 저장하며 인덱싱, 검색할 수 있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와 이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 RDB와의 병행 활용을 통해 정형 데이터베이스와 비정형 임베딩 간 최적의 하이브리드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머신러닝, 딥러닝 모델이 생성한 고차원 임베딩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이들 간의 의미 기반 유사도 검색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비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전통적인 RDB와 달리 사전 스키마 변경 없이 유연한 확장성을 제공하며 벡터와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해 복합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다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AN은 근사 최근접 탐색이 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벡터를 빠르게 찾아내주는 기술입니다. 완벽히 일치하는 이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오차가 있지만 매우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타데이터 필터링이 있습니다. 각각 임베딩된 벡터마다 부가 정보인 메타데이터를 붙여서 검색 대상을 좁히는 기능입니다. 벡터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날짜, 카테고리, 사용자 아이디 같은 태그로 검색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습에서 악플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것 또한 이 개념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인덱싱입니다.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즉시 검색에 사용하도록 인덱싱해서 반영하는 기술입니다. 즉, 데이터가 추가되자마자 곧장 검색 결과에 포함됩니다. 데이터를 삽입, 삭제 이후에도 인덱스 재구성 작업을 통해 기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지연 없이 최신 상태의 검색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되어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수십에서 수백 차원의 임베딩 데이터를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조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는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벡터 인덱스는 쉽게 말해서 꼭대기층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한 뒤 아래층으로 내려오며 목적지까지 빠르게 좁혀나가는 계층형 그래프, 그리고 수많은 벡터를 비슷한 것끼리 모아둔 클러스터로 나눠놓고 탐색할 때 해당 클러스터만 이용하는 IVF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토리지 레이어는 우리가 쉽게 아는 정보를 저장하는 디스크, 그리고 빠르게 정보를 저장하고 캐시 역할을 하는 램, 그리고 압축 및 암호화를 통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안전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API, 쿼리 엔진입니다. 이 벡터와 비슷한 것 좀 찾아줘 라는 문장을 전달받고 요청을 해석해서 벡터 인덱스 부분과 스토리지 부분을 나눠 보내고 각각이 결과들을 모아서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세 가지 구조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이며 사용자 친화적인 벡터 검색을 구현합니다. 벡터 DB 장점은 인베딩 공간에서 벡터 간 유사도를 직접 계산해 단순 키워드가 아니라 데이터 간 의미적 유사성을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의미 기반 탐색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확장성, 실시간성, 텍스트뿐만이 아닌 이미지, 오디오 등 데이터도 통합적으로 저장 및 응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실습에 활용할 오픈소스인 위비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GitHub에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 있고 간단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클라우드 친화적이고 빠르고 강력하며 확장성이 뛰어난 오픈소스 벡터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레포지토리에 나온 특징으로는 속도, 유연성, 가독성, 검색 기능이 뛰어나고 이는 실습에서 제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습을 위해 캐그리 데이터셋을 소개해드리고 콜앱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콜앱이 불편하신 분들은 도커 데스크톱으로도 이미지를 도커허브에서 가져와서 실습을 진행할 수는 있는데 저희는 일단 콜앱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텍스트를 벡터로 인베딩하기 위해 성능이 좋은 오픈AI API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글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zip 폴더로 다운을 받고 저는 이미 다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을 해제를 하면 이렇게 3개의 데이터셋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 중에서 트레인 데이터만을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데이터를 잠깐 살펴보면은 여기 코멘트 텍스트, 즉 어떤 문장이 나와 있고 그 문장이 악플인지 아닌지를 0, 1,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VB8 클라우드에서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하게 됩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기능을 통해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되고요. 저는 이미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가 없다고 나오게 되는데 플러스를 눌러서 클러스터를 생성합니다. 클러스터를 생성할 때는 클러스터 이름을 지정을 하는데요. 일단 편의상 AAA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로 설정을 하고 프리로 나와 있네요. 다른 건 안 건드려도 되고 바로 크리에이트를 하면은 클러스터가 생성이 됩니다. 자, 클러스터가 다 생성이 됐습니다. 클러스터가 다 생성이 되면은 저희가 사용하기 위해서 API 키를 가져옵니다. API 키를 생성하는데 이것도 임의로 그냥 저희가 AAA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롤은 어드민으로 지정합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넣을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라이트를 하는 것이므로 어드민으로 하고 크리에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API 키는 따로 다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메모장에다가 붙여놓도록 합니다. 그리고 여기 REST 엔드포인트라는 것도 카피를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VB8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정보들은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오픈 API 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오픈 API 키를 가져와서 텍스트를 벡터로 변환하는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처음에 사인업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웬만하면은 구글로 로그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구글로 로그인을 하고요. 이미 저는 API 키를 만든 상태인데 새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한다고 하고 이것도 AAA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다른 거는 건들지 말고 그냥 크리에이트 키를 누른 다음에 이 또한 다시 한번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API 키는 카피를 확실히 해서 메모장에 복사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API 키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실습에 들어가겠습니다. 실습 환경은 코랩이고 저는 이미 코드를 이미 짜놓은 상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VB8를 위한 데이터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VB8 클라이언트 및 판다스, 사이클론, 텐서플로, TQDM을 설치합니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됐으면 이제 임포트를 하고 API 키를 환경 변수에 설정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서 복사했던 API 키들을 모두 적절하게 넣게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VB8 키였죠. 그리고 VB8 URL 또 넣게 되고 마지막으로 오픈 API 키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든 기본적인 세팅은 끝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기 위해서 앞서 압축 해제해 놓았던 트레인 데이터를
이 콜앱 환경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올려놓으면은 제대로 프로젝트 실습을 진행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자, 업로드 중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업로드가 완료됐으면 이제 데이터셋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앞서 이 데이터셋에서 코멘트와 턱식, 즉 악플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두 개의 컬럼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모든 데이터셋을 다 저장하기에는 데이터 업로드에 너무 많은 시간이 들기 때문에 2000개의 데이터를 무작위로 선정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하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한 뒤에는 이 위비트 클라우드에 연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서 설정했던 환경 변수들, 이것들을 이용해서 위비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컬렉션을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컬렉션을 보시면 AAA는 아직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여기서 컬렉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네임은 이제 컬렉션 이름, 디스크립션은 간단한 설명이고요. 이 설명이 적혀져 있고 벡터화를 인베딩 벡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벡터나이저는 이 오픈 AI 텍스트 투 벡터 모델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할 프로퍼티는 스피치, 라벨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컬렉션에 새로운 헤이트라는 컬렉션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는 넣지 않은 상태고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이 앞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넣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데이터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TQDM으로 저희가 반복문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차례대로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위비트 클라우드에서 보게 되면은 10개 오브젝트가 들어갔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이 저희가 설정한 것들 있고 히트의 스피치, 라벨이 있으면 텍스트와 인트 0과 1이겠죠. 여기서는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자세히 보시면 이제 id가 있고 이 메타데이터도 같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언제 생성됐는지 나와 있고요. 프로퍼티로는 스피치와 라벨이 아까 있다고 했죠. 이렇게 각각 영어 문장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문장이 0이면은 혐오 단어가 아닌 거고 1이면은 혐오 단어로 설정이 되도록 지정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를 보시게 되면 몇 차원 벡터인지도 다 나와 있고, 카피를 해서 한 번만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 토큰별 벡터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전부 업로드하기에는 시간이 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업로드를 완료한 테스트라는 클러스터가 있는 상태고 이미 2000개의 데이터를 업로드를 완료했습니다. 이 2000개의 업로드된 데이터를 갖고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그 위비트에 연결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요. 이 2000개의 데이터로 이제 컬렉션 핸들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컬렉션 핸들러를 가져온 후에 이제 저희가 어떤 문장이 악플인지 아닌지를 분류를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체크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체크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처음에 그 문장이 어떤 그 문장이 벡터에 따라서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을 하게 되고, 혐오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 저장을 하며, 혐오 표현이 아닐 경우에는 그래도 그 근방에 있는 벡터들을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라면 널 값을 반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혐오 표현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정보들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욕설과 욕설이 아닌 정상적인 문장들을 섞어서 샘플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걸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혐오 표현인 거는 이제 혐오 표현으로 나타나 있고, 혐오 표현이 아닌 거는 혐오 표현이 아닌 걸로 나타나 있죠. 이 디스텐스가 작을수록, 즉 거리가 작을수록 이 각각의 라벨들에 더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마치게 됐고요. 이 전반적인 설명은 앞서 말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벡터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는데요. 이비이트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사용해보고, 앞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레그와 같이 다른 플랫폼들을 연동하는 것처럼 다양한 프로젝트로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